서울의 좁은 골목길, 12살 수진이가 낡은 손수레를 끌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이 아스팔트를 달구는 오후, 수진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죠. 그럼에도 수진은 멈추지 않고 골목 곳곳을 누비며 버려진 폐지와 빈 병들을 주워 담습니다. 손수레가 조금씩 무거워질 때마다 수진의 작은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늘은 많이 모았네. 이 정도면 라면도 사고 엄마 약값도 조금 보탤 수 있겠다. 수진은 중얼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버려진 택배 상자들이 보이자 얼른 달려가 손수레에 담았어요. 이제 해가 지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교복 입은 또래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갈 때마다 수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죠. 저 아이들처럼 학교 가는 날이 올까? 수진에게 학교는 꿈과도 같은 곳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녔을 뿐, 그 이후로는 아픈 엄마를 돌보느라 학교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수지는 늘 꿈을 꿉니다. 언젠가 다시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날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항상 같은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 골목 끝에 위치한 작은 가게에서 김할머니가 수진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이거 먹고 가렴. 김할머니는 따뜻한 어묵 한 꼬치를 건네주셨죠. 수지는 감사하다며 받아 먹었습니다. 어묵 국물의 따뜻함이 차가운 손을 데우고 텅 빈 배를 잠시나마 채웠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내일 더 열심히 폐지 주워 올게요. 김할머니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수진의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수진이 5살 때 갑자기 사라졌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거동이 불편해졌죠. 그때부터 모녀는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엄마를 발견했어요. 윤희는 기침을 하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아, 학교는 잘 다녀왔니? 매일 같은 질문이었지만 수진은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네, 엄마.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윤희는 미소 지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엄마가 현실을 잊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작은 위안마저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윤희의 손에는 항상 작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오래되고 낡았지만 독특한 디자인의 그 반지는 윤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반지 기억하지? 아빠가 엄마에게 준 거야. 아빠는 꼭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말을 믿지 않게 된 지 오래였어요. 그래도 엄마의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폐지를 팔아번 돈으로 라면 한 봉지를 끓였어요. 엄마와 나눠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물론 대부분 만들어낸 이야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강남 고급 주택가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출근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떠나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언덕 위에 자리한 고급 저택이었죠. 그곳에서 한 백발의 노인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 60여 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기업가였죠. 이제는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조용한 은퇴 생활을 시작한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정원사가 다가와 오늘의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전에 재단 이사회 회의가 있으시고 오후에는 지역 봉사활동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장학재단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그것이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쌓아온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방문할 곳이 어디지? 용산구 후암동 지역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방문이십니다. 이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암동이라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젊은 시절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때 그곳에서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그녀, 윤희의 얼굴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 이 회장은 후암동의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수행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지만 그는 홀로 앞서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곳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여전히 좁은 골목길과 오래된 집들이 빼곡했죠. 공부방을 방문한 후 이 회장은 근처 골목길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폐지 수레를 끌며 그의 앞을 지나갔어요. 땀에 젖은 얼굴로 열심히 폐지를 모으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 아이는 왜 학교에 가지 않고? 이 회장은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동네에는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그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몸매에 너무 일찍 어른이 된 듯한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는 수행원을 불러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냈습니다. 저 아이에게 이걸 주고 따뜻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하게. 수행원이 수진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수진이었지만 이내 배가 고팠던 탓인지 고맙다며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던 노인을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 알고 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 아이 이름이 뭐지? 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아이입니다.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매일 폐지를 모아 생계를 이어간다고 하더군요. 이 회장은 무언가에 홀린 듯 수진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이 회장은 종종 후암동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단 활동 점검이 목적이었지만 사실은 그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수진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이 회장은 수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수진도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학교는 다니지 않니? 다니고 싶지만 엄마가 아파서 제가 돈을 벌어야 해요. 수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이 이 회장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간식을 사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수진의 집이 어디인지, 어머니는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름의 마지막 더위가 한창이던 어느 오후, 이 회장은 평소처럼 후암동 골목길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골목 입구를 주시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손수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이 땀에 젖은 얼굴로 손수레를 끌며 나타났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열심히구나. 이 회장의 목소리에 수진은 반가운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수진에게 이 노인은 할아버지라는 친근한 존재가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오늘은 폐지가 많이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이 회장은 미소 지으며 수진의 손수레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평소보다 양이 적어 보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과자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힘들 텐데 잠시 쉬었다 가렴. 나랑 얘기 좀 할까? 수진은 기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아들고 이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덥고 힘든 하루 중에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고마웠죠. 수진아,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잘 지내세요. 그래도 요즘은 기침이 좀 심해지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 회장은 그 말에 진심으로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벌써 몇 주째 수진과 만나며 그 아이의 상황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수진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손바닥 위에는 오래된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집을 나가셨대요. 엄마는 아빠가 꼭 우리를 찾으러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반지를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주셨던 거래요. 이 회장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정지한 듯한 느낌이었죠. 그 반지, 30년 전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었던 바로 그 반지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윤희에게 주었던 반지. 이 반지를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이 회장은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보였어요. 영원히 함께 S&Y. 성수와 윤희, 그들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내 어머니 이름이 혹시 윤희니?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순간 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당황한 듯 이 회장을 바라보았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이 회장은 자신의 감정을 가누지 못한 채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30년 전 가문의 반대로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기억, 윤희를 떠나보내야 했던 고통,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 그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집에 가면 만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이 회장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윤희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감정을 추스르며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언제 가면 좋을까? 지금 가도 돼요. 엄마는 항상 집에 계세요. 후암동의 가장 낮은 골목,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이 회장과 수진이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이 회장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골목은 점점 좁아졌고 마침내 낡은 반지하 입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할아버지. 우리 집이에요. 수진이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이 회장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으로는 희미한 빛만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침대 위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죠. 엄마, 오늘 할아버지를 모셔왔어요. 항상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에요. 윤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회장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윤희 역시 이 회장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성수 씨? 떨리는 목소리로 윤희가 말했습니다. 이 회장,
그러니까 성수는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윤희, 정말 너였구나.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를 아세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성수는 천천히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죠. 윤희야, 모든 걸 설명해줘. 수진이, 그리고 이 반지. 성수는 주머니에서 수진에게 받았던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성수 씨,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당신은 이미 떠난 후였어요. 그 뒤로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윤희의 말에 성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 윤희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가문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결별했던 그 당시 그는 윤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연락을 끊었던 거였죠. 그럼 수진이는 네, 성수 씨의 딸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아빠예요? 성수는 수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딸, 12년이란 세월을 모른 채 살아온 자신의 아이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수진아, 정말로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이제야 너를 찾았어. 그날 밤 성수는 윤희와 수진의 작은 방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년 전 그가 윤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이후 그를 찾지 않고 혼자 수진을 키웠던 윤희의 고통에 대해서요.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하지만 찾아가면 알지도 모르고 당신의 삶에 방해가 될까봐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윤희의 말에 성수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윤희를 찾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널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우리 딸을 알았어야 했는데. 성수는 그날 밤을 윤희와 수진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좁은 방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보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지. 새벽녘 성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더라도 윤희와 수진을 지키겠다고요. 비록 3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일정을 모두 비워라. 그리고 법률팀을 소집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테니. 이 회장의 저택에는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장실에는 그의 아들 이준호와 며느리,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성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불러 모은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요. 나는 윤희와 그의 딸 수진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소. 그 말에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이준호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여자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니요? 성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윤희를 사랑했지만 가문의 반대로 그녀를 떠났소. 그때 그녀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 수지는 내 친딸이요. 그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준호의 따가운 질문에 성수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이 반지는 내가 30년 전 윤희에게 준 것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가 직접 디자인한 반지지. 그리고 DNA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이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해외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성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소. 내가 이 나이에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소? 회사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 딸을 찾았다는 사실이요. 성수의 강경한 태도에 이준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 정말 아버지의 가족이 맞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명예와 회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성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죠. 준호야, 내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내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어. 그 반지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고 수진의 눈빛에서 나를 보았다. 그래도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하겠다. 회의가 끝난 후 성수는 홀로 정원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은 성공과 부를 쌓아 올렸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윤희와 수지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다음 날 성수는 약속대로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터였지만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비서를 통해 윤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최고의 의사들을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윤희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성수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윤희 씨는 만성 폐질환과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즉시 입원하여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성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녀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는 즉시 최고급 병실을 예약하고 윤희를 입원시켰어요. 수지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지만 성수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진아, 이제 아빠가 너와 엄마를 지켜줄게. 더 이상 폐지를 주우러 다니지 않아도 돼. 수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살아가던 아이가 갑자기 대기업 회장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준호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윤희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찾고 싶었죠. 이 여자와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분명 회사 주식을 노리고 있는 거야.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준호의 행동은 곧 성수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내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내가 윤희와 수진을 의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들은 절대 사기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빚을 진 셈이지.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 성수는 병원에서 윤희를 찾아갔습니다. 수지는 잠시 병원 카페에 있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윤희야, 모든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윤희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수 씨, 용서할 것이 없어요.
저는 당신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수진이 당신이 꼭 안아줬으면 했어요. DNA 검사 결과 수진은 분명 성수의 친딸이었습니다. 이준호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나 회사 내부와 재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의 사생아가 갑자기 등장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가는 급락했고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죠. 성수는 모든 회의와 일정을 취소한 채 병원과 집을 오가며 윤희와 수진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이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제가 이런 곳에 있어도 될까요? 저는 그냥 폐지 줍는 아이인데. 수진의 말에 성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넌 내 딸이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아빠 곁이란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이제는 아빠가 내 옆에서 모든 걸 지켜줄게. 그날 밤 성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 없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그는 비서에게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모든 주요 언론사를 초청하게. 내가 직접 모든 것을 밝힐 테니. 회사 임원들과 가족들은 그의 결정을 만류했지만 성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보다 먼저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기자회견 당일 이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 성수가 단상에 올랐을 때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30년 전 젊고 가난했던 시절, 저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이었죠. 그러나 집안의 반대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윤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가 모르고 있던 딸 수진을 만났습니다. 기자들은 열띤 취재 열기로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성수는 당당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어요. 이 회장님, 이번 일이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수진 양을 공식 입양하실 계획이십니까? 회사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가요?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한 소녀가 단상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성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수진아, 왜 여기에? 수진은 숨을 고르며 성수 옆에 섰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회장님의 딸 수진입니다. 그동안 저는 폐지를 주워 살았어요. 하지만 제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꼭 우리를 찾으러 올 거라고. 수진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반지,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주던 거랑 똑같아요.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수진의 모습과 그녀가 들고 있는 반지가 모든 언론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성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수진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주가가 떨어지든 사업이 위협받든 자신의 딸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예상대로 이 그룹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 회장이 30년 전 미혼모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경쟁사들은 이 약점을 이용해 공격을 시작했죠. 이사회에서는 성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로 회사 가치가 30%나 하락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해외 인수합병도 무산될 위기입니다. 재무이사의 보고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성수에게 향했어요. 성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소. 내가 30년 전 윤희를 떠나지 않았다면, 수진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소. 그날 저녁 성수는 이준호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준호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나는 이제 모든 경영권을 내게 넘기려고 해. 내가 이 그룹을 이끌어갈 때가 됐어. 이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갑작스러운 결정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미 내 몫의 성공을 이루었다. 이제는 윤희와 수진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구나. 내가 이 그룹을 잘 이끌어줄 거라 믿는다. 다음 날 성수는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기자들이 모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오늘 저는 이 그룹의 회장직에서 물러남을 공식 발표합니다. 제 아들 이준호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며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질문을 쏟아냈지만 성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또한 저는 제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윤희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무도 제 딸 수진처럼 교육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말에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들은 이 회장의 결단력과 솔직함에 감동받았고 윤희 장학재단 소식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주가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윤희는 점차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들이 그녀를 돌보았고 수지는 매일 방과 후 병원을 찾아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성수 역시 거의 모든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윤희야, 모든 게 정리되었어. 이제 우리가 가족으로 함께할 시간이야.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성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이나 걸렸네요. 하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수지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회장의 딸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적응해 갔어요. 그녀는 특히 공부에 재능을 보였고 빠르게 또래를 따라잡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학교에서 돌아와 윤희의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윤희와 성수는 환한 미소로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윤희는 마침내 퇴원했습니다. 성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새 집을 마련했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죠.
화려한 저택보다는 세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에요. 정말 꿈만 같네요. 윤희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진 역시 자신만의 방이 생겼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었어요. 더 이상 좁고 습한 반지하 방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는 조용히 거실 한편에 유리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의 반지가 놓여 있었죠. 이 반지는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기적의 증거예요. 영원히 간직해야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성수는 매주 수진의 학교 행사에 참여했고 윤희의 건강도 날로 호전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예전의 고통스러운 기억보다 현재의 행복에 집중했습니다. 이준호도 점차 수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고 의심했지만 수진의 순수함과 밝은 성격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주말 이준호는 아내와 함께 성수의 새 집을 방문했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회사는 걱정 마세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잘 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랑스럽구나.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야.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 수진은 이준호가 건넨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최신형 태블릿이었어요.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앱들이 가득 설치되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오빠. 이준호는 처음으로 수진을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수와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조금씩이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희 장학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첫 해에만 100명이 넘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성수는 직접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환경이 여러분의 꿈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 딸 수진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수진 역시 장학금 수여식에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 폐지를 주워 생활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적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성수와 윤희 그리고 수진은 정원에 나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행복한 표정으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어요. 정말 꿈 같아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인 거죠? 성수와 윤희는 수진을 가운데 두고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래, 수진아.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유리장 속의 반지는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반지가 아니었다면 이 가족은 다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작은 물건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성수는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는 30년 동안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이제 윤희와 수진을 찾은 후에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새해가 밝았고 세 사람은 함께 첫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윤희는 정성껏 차례상을 준비했고 수진은 새 한복을 입고 기뻐했어요.
성수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윤희야, 수진아, 고맙다. 너희들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였어.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적의 반지라 불리는 그들의 사연은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성수와 윤희는 그런 수진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우리 딸이 자랑스럽구나. 내가 가는 길을 아빠와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메우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반지는 유리장 속에서 영원히 그들의 기적을 증명하고 있죠.